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밤사이 미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한 가운데 오늘 우리 양지수 보합 수준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요. 전날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 티웨이항공 지분 인수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티웨이항공을 둘러싼 1, 2대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 속에서 오늘 관련 주들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 티웨이홀딩스, 대명 소노짓은 모두 두 자릿수대 급락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메타 등 빅테크들이 뛰어든다는 소식에 뜨거웠던 로봇주는요, 오늘도 따스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국내 로봇 기업과 소프트웨어 업체가 참여하는 K-휴머노이드 로봇연합이 출범한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들려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유일 로보틱스가 연간 실적 확대 기대감에 두 자릿수대 급등,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진 로봇, 휴림 로봇 등의 종목들도 따스합니다. 오늘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등의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에 다시 한번 온화함이 감돌고 있고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 협상에서 배제된 유럽 정상들이 긴급 회의까지 열고 방위력 강화를 논의하면서 한국산 무기 수출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오늘도 방산주들 쾌청합니다. 그리고 원전과 전력 설비까지 오늘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져 왔던 신풍제약, 비가 쉽게 그치지 못합니다. 신풍제약 창업주 2세가 자사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 주식을 미리 처분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만원 선 아래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이온 디바이스는 1조 원 규모의 정부 주도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 속에서 맑게 개해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교보증권인데요. 어제 상승 기조를 이어오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벚꽃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대표적인 고배당주 찾기에 나선 투자자들 사이에서 8%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교보증권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늘 정규장에서도 뜨거운 Y랩입니다. 지금도 두 자릿수대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넷플릭스와 OTT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고기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총 점검해보는 시간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요. 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오늘 좀 한 템포 쉬어가나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상승 반전한 우리 증시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참
이렇게 등락을 하면 네. 실제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아침에 하락할 때 먼저 네. 손절 맺힌다고 팔았는데 오후가 되기 전에 벌써 반등이 나와버리니까 이것도 네. 쫓아가 사야 되나 하면 결국은 샀다 팔았다 하다가 이게 이제 메뚜기 집 같은 짓인데요. 하다가 결국 수수료 수입만 수수료도 날라가고 손실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 번 강조하지만 주식시장은 누울 자리를 보고 뻗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일일 비하는 주가에는 그렇게 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란색이 뜨면 앞으로 돈을 벌 기업이 지금 당장 증시에서 바람 부리면 이거는 나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해서 이게 휴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외국 미국 시장에 영향받지 않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 해외에서 들려오는 러우 전쟁에 대한 이 미국의 협상, 근데 이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러시아와 미국끼리만이 이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왜냐하면 대서양 건너 미국이 유럽 문제에 자꾸 이렇게 간섭하는 것을 유럽 국가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GDP 대비 이제 방위비를 이제 5% 이상 해달라고 트럼프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 러시아와 가까운 동유럽 국가들은 그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2단계 그 K 방산 수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사를 이제 그 현지 공장을 실사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CKD나 SKD 형태의 부품을 모듈을 보내줘서 거기서 완성품을 조립을 해서 폴란드에는 그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우리 한국의 K방산의 유럽 내 발판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실제 한반도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산 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그 시점에 해외에 이런 공장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무기들을 해외에서 만들어서 갖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외에 이런 CKD나 SKD 형태의 공장들을, K방산 공장들을 직접 짓고 만들고 거기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인력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생산 수율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XAI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만든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록3라는 건데 이거를 오늘 밤 17일 날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 우리나라 시간이죠. 지금 현재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일론 머스크가 좀 뭐랄까 부풀리기를 잘하고 하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똑똑한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게 오픈 소스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딥소스처럼 딥시크 같은 그런 AI 모델인데요. 실제 이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로봇주들이 대거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저께도 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AI가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뇌의 손발 역할을 해주는 로봇이 있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 두뇌를 지금 꺼내 들고 이 두뇌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젠2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여기에 접목시킬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발전을 할 겁니다.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AI 모델을 삼성전자 스스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외부 걸 갖다 쓸 건지. 그리고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바람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로봇주들에 대거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한동안 계속될 겁니다. 이게 잠깐 바람 불고 끝나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돈을 벌어주는 그런 산업이고 돈을 벌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주가도 밀어 올릴 것입니다. 이런 면을 잘 봐주셔야 되고요. 특히 중국에서 시진핑이 중국 내 빅테크 업체들 CEO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빅테크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중국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은 중국을 통해서 중국의 우리나라 전체 매출을 많이 올리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건 우리에게도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를 미국이 많이 늘리면 여기에 대한 에너지원으로 이 SMR이라는 이 소형 모듈형 원전이 또 이제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TA 항공이 그 홀딩스와 함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서 지분 대결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이게 대주주들끼리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적당히 이 경영권 프리미엄 주고받는 식으로 이 M&A 딜이 될 것이라는 그런 그 얘기가 이제 시장에 퍼지면서 이 지분 경쟁에 대한 이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TA항공이나 TA홀딩스에 대해서 선침해했던 쪽에서 손절매,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M&A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TA도 공부해 보시면 향후 우리나라는 이런 M&A가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연준 이사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중단이 되고 트럼프의 이런 그 관세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국 경제에 끼칠지, 이거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매년 한 500억 달러의 이 무역 수지 흑자를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 시장이 달러를 얼마를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이러한 흐름들을 잘 지켜보셔야 할 그럴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안에서 저희가 힌트를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와 닿는데 오늘도 그러한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실 거다라는 기대해 보면서 준비해 주신 섹터와 세 가지 이슈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아스탁 첫 번째 이슈는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모멘텀 준비해 주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어제 에너지 관련 3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원전 가동에 따른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 또 중간 저장 시설 등이 마련될 수 있는데요. SMR 관련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 보고 계실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탄소 포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감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CCUS 기술인데요. 우리도 탄소 감축을 위해서 지난해 2월에 관련법을 제정했고요. 이미 열흘 전부터 CCUS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관련 이슈와 종목들에 대한 보다 세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파트너님, 신재생 에너지 하면 네. 풍력, 태양광, 수소까지 네. 여러 가지 이런 테마들이 있는데 어떤 모멘텀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네. 개발이 이게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탄소를 줄이는 게 네. 전 세계적으로 기후 협약을 맺고 했기 때문에 이 파리 협약에서 이 트럼프가 탈퇴했다고 그러지만 그래봤자 4년짜리 정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큰 흐름에서 우리도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유럽이 이 탄소세를 내년부터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시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고 여기서 지자체와 함께 약 2조 7,49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뜻은 정부가 없는 살림으로 대규모 자금을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가 돈을 쏜다는 건 경기 침체나 이런 경기 분위기가 따지지 않고 예산만 확보되면 무조건 쏴야 됩니다. 그 회계년도에 바로 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할 때 정부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투자 부분이 이제 이 민간 기업들을 자극하고 민간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태양전지 초대형 부유식 풍력 발전, 그다음에 혁신형 SMR, 그다음에 CO2 저감 포집 기술 등에 대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이 중앙부처와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인력도 양성하고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장기적으로 관점을 갖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인력을 기르면 그 인력이 앞으로 25년 한 세대만큼은 이 기술로 먹고 살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미국도 AI 인프라를 투자하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의 옥상에는 대부분 태양광 발전소가 다 깔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울산에 가보셨으면 현대자동차 주차장 그 넓은 부지에 검은색 그 유리 판넬이랄까요? 그 쫙 깔렸는데 그게 다 태양광입니다. 현대차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러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러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그 에너지원을 확보를 해서 그 RE100을 좀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연결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로 알리백 투자를 지난 한 2년, 3년 동안 못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런 알리백 투자에 대해서 이제 청사진이 나와주고 특히 올 작년 연말에 일궈야 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알리백 투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늘려갈 겁니다. 특히 대기업이 투자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 2, 3년 동안 수익을 못 냈었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고요. SK 이터닉스 같이 SK그룹이라는 대기업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과 대명에너지 같이 중견 기업들, 그다음에 SDN 같은 소형, 중소형 그 코스닥 상장사도 이러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예전과 다르게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초보 투자자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바닥권에서 오르기 시작하는 그 초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기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해가고 있는 걸 판단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 테마주 안에서 저희가 SK 이터닉스랑 네. 대명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 네, SDN도 마찬가지. 네, 현재 시점에도 조금 공략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부장님? 이걸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일비 하지 마시고 네. 긴 안목으로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아리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그 대규모 투자한 그 돈이 네. 결국은 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돌리는 그런 마중물이 돼줄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도 웬만해선 그 업체가 그 돈을 갖고 배임 횡령을 하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10번 투자해서 9번은 자기 손해보는 투자자를 할지라도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네.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첫 번째 테마주로 좀 살펴주셨고 긴 호흡에서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SK 이터닉스, 대명에너지, SDN 등과 같은 종목들 집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SMR 소형 모듈 원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어제 이제 에너지 3법 관련해서 상임위 통과하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뭐 현대건설, 우진 이런 종목들 상승세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이 SMR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네. 이 기본적인 설계나 이거는 미국 업체들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수원도 여기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지만 설계까지는 완성했지만 이걸 만들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SMR 모든 업체들이 설계만 하고 있지 실제로 건설된 그 원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먼저 만들면 이게 세계 최초가 될 텐데요. 근데 여기에 이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 SMR 그 설계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뉴스케일 파워라는 미국 회사에는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비티와 GS 에너지,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투자를 해서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뉴스케일 파워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비티가 원자력 그 기지를 만들고 그 원자력 기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GS 에너지가 전반적인 설계 그 운영을 하는 그걸 책임지게 되고 삼성물산이 실제로 이런 원전을 건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나라 결국은 이 뉴스케일 파워가 어디에서 발주를 받아서 그 돈을 갖고 건설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그 일을 받아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테라파워라는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도 SK와 SK이노베이션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여기도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MR 회사들이 앞으로 돈을 버는 시기가 다가오는 건 미국이 AI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그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이 SMR입니다. 즉 원전으로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의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고 그 지하에는 ESS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세트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도 이런 SMR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비티가 가장 나름대로 이게 수혜를 받는 그런 업체가 되고 있고 우리 기술은 한국이 이런 원전을 만들면 그 원전에 제어하는 기술력은 바로 우리 기술이 국산으로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굉장히 기술력 있고 미래 비전이 있는 회사고요. 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든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SMR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고 여기에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한전기술과 같이 직접적인 기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SMR 관련주랑 관심이 있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또 투자하실 때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은요, 탄소 포집인데요. 저희 한국도 2030년까지 네. 뭐 1,000만 톤의 이 탄소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던데, 그렇다면 저희가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도 궁금해요. 네. 이 기술은 이게 과거에 없던 기술입니다. 기후 협약 때문에 만들어진 기술이고 또 이게 필요해서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네. 만든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천연가스나 이런 걸 개발할 때 보면 거기서 이러한 그 이산화탄소, CO2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CO2를 포집, 잡아내서 그거를 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CCUS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우리 그 인간 사회에 그 노출이 되지 않도록 지하에 묻거나 아니면 해양 바닷가 안에다가 이제 모아놓는 건데, 이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기술들이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든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당장 내년부터 탄소 이 국경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우리가 이만큼의 이런 뭐 대표적으로 철강을 얘기하면 철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열이 필요하고 그 열을 만들기 위해서 석탄이나 이런 에너지를, 그러니까 탄소를 태워서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포스코는 철강을 유럽에 수출할 때 내가 이거만큼 이제 에너지를 소비했지만, 그리고 탄소를 만들어냈지만 다른 이런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데서 이러한 사업, 그러니까 탄소 저감에 이런 것들에 돈을 주고 이 증명서를 샀다, 이걸 보여주면 그 탄소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럽에 이제 수출을 해야 되고, 이게 미국도 트럼프가 상호관세에서 문제가 되니까 탄소세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이러한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소 포집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한 3, 4년 정도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빨리빨리 하면 금세 쫓아갑니다. 그렇게 극장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포스코홀딩스나 삼성, E&A, 그다음에 옛날 엔지니어링이죠. 그다음에 HD 현대그룹. HD 현대그룹은 이 수소 경제 자체를 하나의 큰 시장으로 보고 여기에 미래 먹거리로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지만 향후 미래 먹거리로 이런 탄소 포집이나 수소 경제 쪽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포집 쪽에 관련된 기업체들, 아직까지 그 큰 기업들보다는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에어레인이나 그린케미칼, 웨이버스 같은 이름이 생소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 업체가 앞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자신들의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가는지, 그렇게 해서 이 말 그대로 발목부터 상투까지 이게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내 투자자로서 내가 투자할 기회에 얼마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걸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실 겁니다. 네,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탄소 포집 테마주까지 세 가지 섹터와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 투자 전략들 방송 중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런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나 종목들에 대해서 보다 세세한 좀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뭐 함께 하시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그러한 이야기들 나눠주실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오늘 방송 시간이 짧으니까 못한 것들도 거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그 뒷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재밌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기업 관련된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얻은 정보를 갖고 그런 부분이 우리 투자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또 김태훈 파트너님과 많이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데일리 아스탁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비치되어 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보너스 4주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종목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편입해 주셨던 솔리드, 통신장비 전문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종목인데요. 어제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크게 밀리지 않는 선에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반등 보여주면서 저희 챌린지 성공률 3.34%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공략해 주신 종목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엠로인데요. 어제 역시나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솔리드보다 비교적 적은 거래량으로도 상승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면서 기술적 분석 정확하게 해주셨었고요. 또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 2.95%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2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요, 견조로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자회사 한컴 인스페이스의 우주항공 산업 정책 수혜 모멘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 종목 역시나 1%대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주 태성입니다. 저희 보너스 챌린지 1주차에도 공략해 주셔서 수익을 안겨다 주셨던 그러한 종목인데 역시나 성공률 2.55%로 빨간불 들어와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빛이 되어줄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파트너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 이제 4주차가 2일차죠. 근데 네. 성공률이 벌써 주간 성공률 13%에 훌쩍 가까워져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주간 성공률 13%를 넘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해줄 종목 2종목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바로 이 종목들 공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지난 1일차부터 진행했던 현재 2일차죠.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리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5.65%라는 상승세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고점을 넘기지를 못하는 선에서 오늘의 상승폭을 일부분은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앞서서 2025년도 2월 6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점을 낮춰오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2월 14일 날 장중 5%대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변곡을 만들어줬고요. 그 이후부터는 추세가 단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 거래일 날 2%대라는 조정 장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 5%까지 상승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하는 흐름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단기간의 고점들을 모두 다 넘겼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5년도 2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단기 하락 추세를 넘어갔던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승폭을 일부분 반납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의 그 하락 추세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방 경직성 또한 튼튼합니다. 자, 7,360원에서 7,37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데요. 2025년도 1월 24일부터 2월 달 내내 지지받아준 라인대가 바로 7,360원에서 7,37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조정 장세보다는 앞으로 이 구간 터치 시에는 강력한 반등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이번 주 내내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로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3%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이 3%대 모두 다 끌어올리면서 현재 약보합권대까지 말아 올려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25년도 2월 12일과 2월 13일에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받고 반등했던 흐름이죠. 이 지지 라인대가 제 과거에 2024년도 11월부터 12월, 1월 달에 박스권 이어져 왔던 박스권의 상단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박스권의 상단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 박스권을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오랜 기간 머물렀던 이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메이저 수급들이 이 라인대를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 고점 구간을 비교적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어렵지 않게 돌파 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최근에 좀 더 오늘의 조정을 말아 올린 힘만큼이나 추가적인 강세 기대하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한일과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5%대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죠. 오늘 장중 1.22%로 현재 강보합권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현재 구간대 24,700원 라인대에서는 단기간에 좀 상방 경직성이 조금은 이어질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라인대 역시나 추가로 돌파 가능한 상승 전망,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 고점, 오늘에 넘지 못했던 이 고점을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0만 주에서 300만 주가 되는 거래량만 동반 시에는 추가적으로 이 전 고점까지도 25,000원까지도 돌파가 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거래량 동반 여부 확인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태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성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편입해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2024년도 11월 중순부터 1월 20일까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엠로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박스권 장세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기간 조정, 2달 반 이상의 기간 조정을 만들고 나서 이 라인대를 돌파합니다. 그러면 이 라인대 이렇게 돌파했을 때에는 개인의 매수세로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돌파하려면 메이저 수급의 수급 유입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랜 기간 횡보했던 이 구간을 어렵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메이저 수급들이 많은 돈으로 이 구간대를 돌파했는데 그러면 이 어렵게 돌파한 구간을 쉽게 이탈시킬까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따라서 현재 2025년도 2월 6일 날 이 현재 구간대 박스권 상단에서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단파동으로 전 고점 터치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4년도 2월 14일 마찬가지로 이 구간대 28,700원에서 800원 라인대 29,000원대 이 라인대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3일 연속 점진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마이너스 1.49%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플러스 고가가 3.30%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현재 구간대 박스권 상단 구간은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지지받아주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이 이중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34,700원 라인대 이 구간대는 쉽게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350만 주에서 36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슈팅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상방 경직성 좀 더 올라갔을 때 35,000원대 갔을 때에는 상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으나 우리 목표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차익 실현 이후에 저가 재매수 그리고 거래량 동반되는 흐름 확인하면서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1313 챌린지 포트에 계속해서 포함시키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1313 챌린지 안에서 공략해주신 종목들은요,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분석 도와주시고 시장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전략 수정도 해가면서 저희가 일주일간의 흐름들을 잘 체크해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4가지 종목으로 저희 챌린지 10%에 가까운 성공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렇게 종목에 관해서 막 세세한 전략들 세워주시지만 또 등대 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뭐 2차 목표가라든지 3차 목표가라든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더욱더 다양한 투자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LIG 넥스원이 13%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함께하는 1월 21일 기준으로 우리가 1313 챌린지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렸고
올렸고 오늘 2차 목표가에서 절반 또 차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42%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했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종목들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 혹은 내가 1313 챌린지와 함께하진 않았지만 기존에 함께 하고 계셨던 종목이 겹치는 경우에 언제 매도해야 될지 그 매도 타이밍도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참고해 보시면 이러한 무료 교육방 안에서 매수 기준가뿐만 아니라 매도 기준가 그리고 장중 대응 방안까지 모두 다 제공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2시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기존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서 상승하는 흐름들, 수익권대를 극대화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교육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무료 교육방 입장 이후에 추가적으로 무료 공개 방송까지 모든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도 그렇고요. 종목 선택도 그렇고 어렵게 느껴지신다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투자의 방향성 잘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보너스 챌린지 4주차 저희도 두 가지 종목 편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너스 챌린지 4주차 두 가지 편입할 종목은 바로 HJ중공업과 SBB테크입니다. 이 HJ중공업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 번 설명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특히 1월 24일 날 공략 기준으로 현재 21%대에 달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2월 11일 기준으로 오늘자 목표가 달성해서 절반 차익 실현에 대해서 기준가까지 오늘 무료 교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기존에 공략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현재 다소 앞서서 공략했던 그 가격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지만 한 번 더 공략하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종목 HJ중공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LNG 벙커선 한 척을 1,271억 원어치를 수주에 따냈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에 대한 수주, 올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LNG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LNG가 친환경 연료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LNG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 벙커링선의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 척에 대한 수요, 이 1,200억 원에 대한 한 척 수요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벙커링선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HJ중공업에 대한 상승 랠리,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반하면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조선업의 경우는 누가 뭐래도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 중에 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도 이 계절적 성수기뿐만 아니라 이제 후판가가 하락을 했고요. 공정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선업 하면 이렇게 좀 3D 업종이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이렇게 좀 임금은 낮은데 좀 일의 강도는 높다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이 되었죠. 이 부분을 외국인이 인력이 투입이 되면서 이 인력 부분까지도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선업 관련해서 추가 상승 랠리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간 기준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수주액을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수주 올해 첫 수주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랠리 이런 수주의 바탕으로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앞서서 1월 24일 공략 기준으로 21%에 달하는 상승하는 흐름들을 기존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공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술적인 분석 차트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저점을 올려오는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2차 상승 파동, 파동이 1차 상승 파동, 2차 상승 파동, 3차 상승 파동 이후에 다소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5,560원 선이죠. 이 선이 어떤 선이냐? 2차 상승 파동의 저점 구간입니다.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2025년도 1월 23일부터 단기간의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2025년도 12월 12일 이후에 13일, 14일, 17일
연속해서 3일 연속 음봉이 이어졌지만 오늘 양쪽 두 가지 음봉들을 모두 다 초과하는 5%대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이 갈색 선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라고 합니다. 이 볼린저 밴드가 확장 이후에 이제 2025년도 1월 달에 확장 이후에 2월 달 넘어가면서 수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수축 이후에 다시 한번 확장 국면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이 벌어짐에 따라서 앞서서 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흐름, 따라서 거래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700만 주에서 800만 주가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 돌파하면서 추가 강한 급등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해 왔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비율을 보시면 자, 이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조금은 아쉽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주 자체가 작년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액 증가율 올해 계속해서 이 앞서서 따낸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이 매출액 증가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서 전고점 돌파 랠리까지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략하도록 하고요. 자, 이 기관이 최근에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전 고점 부근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7,730원에서 손절가는 짧게 6,5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에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데요. SBB테크입니다. 이 SBB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드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내 이제 로봇 기업과 소프트웨어 업체가 참여하는 K 휴머노이드 로봇 연합이 정부 주도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 로봇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인간 형태를 띤 휴머노이드 로봇이 소프트웨어와 결합을 하면서 좀 더 정교하게 확장이 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은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뒤를 이을 혁신 기술로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해외 선도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주도로 이제 K 휴머노이드 로봇 연합이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 최초 세라믹 볼 베어링과 로봇용 감속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상용화에 성공했던 기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만 드리면 좀 이렇게 감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이 왜 메리트가 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로봇 제조 원가를 보면 정말 로봇 감속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무려 35%대에 달하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 감속기를 국내 순수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한 이 SBB테크에 대한 기대감, 수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해외 경쟁사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기적인 성장성 기대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종목 오늘도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3년도 3월 달 굉장히 급격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무려 16,000원대에서 95,000원대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이어졌죠. 무려 5배가 넘어가는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500% 정말 쉽게 이어지지 않았던 500%의 상승률, 이 상승 흐름이 꺾였죠.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5, 6배 올라갔으면 꺾일 수밖에 없는데 이 꺾였을 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안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쳐져야 돼요. 이렇게 2023년도 3월부터 2025년도 까지 계속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이어졌고 이제는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2025년도 1월 3일 정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부터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승 추세는 전 저점
2월 17일 날 저점이죠.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변곡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장중 5%대가 넘어가는 상승 랠리, 눌림목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 상승 랠리 무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눌림목 이후의 반등에 대해서는 자, 중심선과 5일선을 모두 다 돌파했죠. 오늘 10일선을 터치하고 나서 소폭 눌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량 기준으로 한 13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이 전 고점 29,800원을 돌파하는 추가적인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5배가 넘게 올랐던 끼가 있는 종목인 만큼 상승 모멘텀 충분하기 때문에 거래량만 받쳐준다면 추가 급등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보면서 편입하도록 하고요. 하단에 보이는 MACD 오실레이터 박스가 막대가 이제 음봉 캔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 랠리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는 초입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27,900원, 전고점 한참 전이죠. 27,9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2,5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HJ중공업이었는데 LNG 벙커링선 국내 조선업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이잖아요. 지난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LNG 벙커링선을 올해 첫 수주 계약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종목 편입해 주셨고 SBB테크 같은 경우 로봇 감속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면서 모멘텀 살펴주셨는데 또 이번 주까지의 흐름들 잘 대응해 보시면서 함께 또 저희가 챌린지 안에서의 성공률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남아있는 오후장 대응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후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영국 증시는 유럽 증시는 이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죠. 중국에 대한 부양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정말 관련된 유럽까지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럽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미국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요. 중국 마찬가지로 저가에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만큼 국내 증시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3월부터는 조금은 한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월부터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요. 일부 국가에서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2월 달 강한 상승 랠리에 이어서 3월 달은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 그러면 쉬어갈 때의 현금 비중 확보하면서 하락할 때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하셔야겠죠. 그런 부분들 함께하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무료 교육방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러한 전략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뿐만 아니라 잠시 후 진행되는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 역시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